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10미닛 조선 후기의 문화사 1, 2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이 강좌가 전근대사 영역 한국사 10미닛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소감은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 자, 출제 포인트. 여기는 서적에 대한 내용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더라고. 책 이름이 나오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특히 조선 후기 때에 요 미술이 굉장히 중요해. 미술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 미술.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서민 문화도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지금 체크한 그 내용들 중심으로 먼저 학습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산시키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후기 문화사 1, 자, 지도 지리서부터 살펴볼게. 먼저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매우 중요해.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잖아. 백리척이었는데 지도상에서의 거리와 지표상에서의 거리, 이 비례관계를 나타낸 것이지. 영조 때에 만들어졌던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최초의 축척이야. 이런 최초의 역사성 굉장히 높지.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훨씬 더 자세해.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아주 정밀하게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 목판 분첩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한 모습을 띠고 있지. 그 밖에 영조 때 동국여지도 팔도를 채색으로 그린 지도집이었고, 영조 때의 해동지도 관찬으로 만들어졌던 회화식 지도집이 되겠어. 자, 영조 때 이렇게 지도가 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살짝 체크해서 알아두고, 숙종 때의 요괴간방지도는 개가 경계지, 경계. 자, 국경, 비변사에서 제작했던 군사 지도로서 북방과 만주, 만리장성 등 군사 요새를 그려놨다 볼 수 있겠어. 자, 밑에 이제 서양 문물의 전례. 이광정이 선조 때 세계지도를 도입했고, 정두원이 인조 때 화포, 자명종, 천리경 등등을 도입했다. 벨테브리 하멜이 출제 빈중이 매우 높지. 효종 때에 훈련도감에 수속되어서 군사 무기를 많이 발전시켰지. 북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야. 자, 이들은 다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고, 벨트에브리가 먼저 들어왔었지. 자, 그리고 천문학과 세계지도. 자, 여기는 시연역과 지전설이 매우 중요해. 서양의 역법 시연역 아담샬이 만들었는데 이걸 김육이 도입했어. 효종 때. 이 시연역은 태음역을 기준으로 태양역을 가미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김성문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했어. 역학도회를 통해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다는 걸 기억해주고, 또 유클리트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했던 기하 원본이 도입되기도 했어. 기하 원본이 도입되기도 했다. 홍대웅은 혼천이를 통해서 지전설을 입증했고, 고려만국전도 세계지도인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세계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의학은 허준의 동의보감 굉장히 중요하지. 자, 유네스코 기록유산.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예방의학의 성격을 띠는 동의보감이 편찬되었어. 광해군 때 만들었었지. 허임의 침구 경험방, 침구술을 집대성했지. 허임이 인조 때 만들었지. 인조 때. 자, 정약용의 마가회통은 마진이 홍역이잖아. 홍역 연구서적. 그리고 이재마의 동의세본 수, 장수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알아야 된다. 사상의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사람을 분류했다는 것이지. 자, 사상의설 19세기 이재마의 동의세본. 자, 그리고 농선인데 이 농선은 우리가 경제사 때 다 다뤄봤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농가집성,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산림경제, 색경, 관홍속초 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정약전의 자산오보는 농서라기보다는 해산물 연구서적이지.
특히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썼던 시기는 순조 때 신유박해로 흑산도 유배 갔을 때야. 이 자산어보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정말 감동이 있던 정말 영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영화였어. 자, 특히 이제 그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반영하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여유 있을 때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 인문지리서. 자, 지리에 대한 내용을 인간의 삶과 접목을 시켰다는 것이지. 바로 유영원의 동국이 여지지가 사찬 전국지리지,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 효종 때 만들어졌고, 이중환의 택리지가 대표적인 인문지리서가 되겠어. 사람이 어디에 사는 것이 좋은 곳인가? 자, 사람이 살기 좋은 가거지 조건을 소개했던 것이야. 영조 때 이중환의 택리지. 자, 김종호의 대동지지는 전국지리지이자 역사지리서이기 때문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도 확인할 수 있었어. 남북국이라는 용어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볼 수 있었잖아.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가 되겠어. 17세기 양반 지주의 성장에 따라 다층 통층 구조의 대형 사원이 많이 만들어졌어. 거추사 팔상전, 화엄사 극항전, 금산사 미륵전. 우리 암기법은 여기 굉장히 시원하지. 굉장히 아름답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법으로 정해준 거야. 법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시 전까지만 오세요. 법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시 전까지만 오세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어. 법화금 17시 전까지. 자, 이 내용이 제2의 봉부수 계기 될 수 있어. 그래서 법학은 17시 전까지 출제되었을 때 이 암기법 기억하는 학생은 또 대박이 나는 것이지. 대박 암기법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 암기법 무시하지 마라. 자, 넌 언제 이 암기법으로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던가? 그렇게 한번 패러디 한번 해봤는데 연타제 차지 마라.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18세기 때는 상인 분홍의 지원으로 아주 화려한 사원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등이 있었어. 특히 18세기 정조 때 화성 만든 거 알고 있지? 자, 그리고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 그래서 경회루도 새롭게 만들었던 것이야. 자, 밑에 청화백자와 달항아리,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공예품이라 볼 수 있겠어. 특히 청화백자는 코발트 안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급 재료였는데, 그래서 청화백자는 아주 귀한 공예품이라 볼 수 있겠고, 달항아리는 서민들까지 확대되었던 백자 문화라 볼 수 있겠어. 조선 후기의 모습이지. 자, 직접 문화유산을 확인해 보면서 연결 한번 해볼까? A, 요게 이제 바로 5층으로 되어 있는 다층 통층 구조의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고, B, 3층으로 되어 있네. 3층, 2층 이상이면 다 다층이라 볼 수 있어. 다층 통층 구조의 금산사 미륵전.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되겠나? C, 청화백자, 청색 안료 확인할 수 있겠지? 자, D, 달항아리. 실제로 달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조선기 서민들까지 확대되었던 백자 문화.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유산. 자, 미술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 자, 하나씩 살펴보자고. 자, 정선의 진경산수화. 이 진경산수화는 조선 후기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렸었지. 자, 그런데 18세기 중국의 화풍을 고루 수용한 측면이 있어. 바로 북종화법과 남종화법을 도입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례야. 자, 금강전도, 그리고 인왕제색도. 자, 이러한 그림을 정선이 그렸었지. 자, 회화의 토착과 성격을 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화법에서부터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서민 문화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자, 강세왕은 서양화 기법. 자, 바로 미술에서의 서양화 기법은 사물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볼 수 있어. 원근법이 도입된 거니까. 영통굴 입구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
자, 풍속화. 김홍도의 풍속화와 신윤복의 풍속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김홍도는 자, 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낙천적인 모습, 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묘사했었고, 자,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자,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이런 것 궁중 풍속을 많이 남겼다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김홍도는 서민뿐만 아니라 정조 시대 때 바로 자, 궁궐과 관련된 궁중 풍속도 많이 반영하였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 신윤복은 양반들의 유흥과 남녀 간의 애정을 많이 묘사했는데 대표적인 신윤복의 그림이 월하 정인이라던가 또는 단호 풍정이라던가 다양한 그림들이 있다. 자, 이렇게 했고, 미나는 자, 누가 그린지 모르지. 기복적 염원을 반영한 생활 장식으로 미나가 유행했고, 까치와 호랑이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자, 19세기 세한도라고 하는 김정희의 그림이 있어. 억울하게 제주도에 유배 갔던 김정희, 본인의 자, 이런 정신세계, 자, 관념, 본인의 이런 꺾이지 않은 의지, 이런 것들을 세한도에 그려놨지. 그래서 문인화의 부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어. 19세기 때는 동걸도, 동쪽에 있는 궁궐이 되겠지. 창덕궁, 창경궁이 되겠고, 서걸도, 이거는 이제 경희궁이 되겠어. 자, 이런 19세기 때 궁궐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볼 수 있겠고, 장승업은 19세기 중후반의 화가로서 군마도, 홍백매도가 아주 유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겠다. 자, 서민문화는 쉽지. 바로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 춘향전, 심청전 등등 한글 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민요 이런 것들이 다 서민문화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중인 이하의 문학동호회 시사라고 하는데, 시사에서 자, 바로 시 모음집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지. 자, 서당, 탈놀이 이런 것들을 탈놀이, 산대놀이. 자, 특히 장시에서 바로 이 탈을 쓰고 양반들의 위선을 많이 풍자하기도 했었지. 서민문화라 얘기할 수 있겠고, 홍길동전을 저술했던 허균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었어. 홍길동전을 썼던 허균의 이런 특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가 호민이 되겠고, 또 그 호민은 저항하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글씨는 김정희의 추사체, 자, 그리고 자, 이광사의 동국진체가 아주 유명하지. 자, 이광사의 동국진체가 바로 우리 고유의 자, 이 정서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음운 연구, 국어에 대한 연구가 조선 후기에 많이 발달했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영조 때에 만들어졌었고, 유의 언문지 순조가 되겠고, 정약용의 아엉각비 이것도 순조가 되겠고, 이봉의 고금 성립은 정조 때가 되겠어. 자, 그래서 자, 이런 음운 연구에 대한 내용, 훈민정음 운해할 때 음운 연구, 언문지 말에 대한, 아엉각비의 말에 대한, 고금 아주 오래된 옛 방언들, 이런 내용들은 다 조선 후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그런데 대동운부군옥, 아이고 오타네. 대동운부군옥은 자, 16세기 때 제작된 어휘 총망라 사전이야. 어휘와 관련된 것만 분류해 놓은 백과사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자, 특정 주제를 갖고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다 수집만 했던 그런 백과사전을 유서라고 해. 유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분류식 백과사전 만든 걸 유서라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백과사전을 보지는 않아. 그래서 대동운부군옥이 바로 이수광의 지복유서보다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보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중인들의 문학을 살펴볼게. 자, 위향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자, 호산외기. 자, 호산외기는 중인들의 전기집이었고, 연조기감. 이 연이 바로 향리를 말하는 것이었지. 향리의 역사를 다뤘고, 연아전을 말하는 거야. 이건 18세기 때 쓰여졌었고, 나머지는 다 19세기라 보면 되지.
규사는 서울의 차별을 반발했던 서울의 역사를 다뤘던 규가 바로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 겉가지 본가지 다 하늘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왜 서울은 차별했냐라는 것이지. 연조기감은 향리에 대한, 규사는 서울에 대한 내용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 밖에 고문비략은 조선 후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돌아볼 고자가 써있고, 이양견문록은 이 향촌에 아주 뛰어났던 중인들을 소개했던 중인들의 문학이라 볼 수 있겠고, 희조일사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바로 빛나게 하겠다는 내용이야. 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중인들을 빛나게 하겠다. 이게 희조일사가 되겠어. 자, 그리고 소대풍요와 풍요삼서는 중인들의 시 모음집인데 여기에 요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 시를 모으면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시 모음집엔 요란 단어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 소대풍요 나온 다음에 풍요삼선이야.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역사지리서에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상당히 중요해. 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실증적인 역사지리서가 되겠어. 한강을 기준으로 고조선과 삼안의 위치를 고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한백겸은 바로 실학의 선구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지. 그 밖에 신경준의 간계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같은 역사지리서도 있고, 특히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는 백제와 발해의 중심지를 고증했다는 특징이 있었지. 자, 강계고에서는 이 계가 바로 또 경계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자, 그 수도, 경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게 강계고라 볼 수 있겠고, 또 한백겸은 기자의 정전제에 대한 주목을 또 했던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한백겸 실학의 선구자. 자, 이제 백과사전을 살펴볼게. 자, 백과사전, 종합적인 백과사전으로 볼 수 있겠어. 이수광의 지복유설이 최초의 종합적인 백과사전으로 보고, 광해군 때 이계 성호사설 영조 때였지. 자, 이게 성호사설 영조 때 만들어졌던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5개를 나누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지. 자, 영조 때 관찬으로 만들어졌던 동국문헌비고 확인할 수 있겠고, 이동무가 저술했던 청장관전서, 이동무는 정조 때 활동했던 바로 규장각 검서관 서울 출신이었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농업백과사전이었고 순조 때, 그 다음에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자, 헌종 때 만들었던 백과사전이 되겠다. 자, 여기서의 시험 문제는 이러한 책들이 바로 어떤 책이냐? 백과사전식 편찬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순서가 나오면 이렇게 암기법 우리 기억날까? 내가 만든 암기법 중에 이건 베스트, 자, 한 25위 정도 되는 것 같아. 워낙 좋은 암기법이 많으니까. 자, 박지성이 동창을 만나 이모 집에 놀러가 백과사전을 봤다. 박지성이 동창을 만나 이모 집에 놀러가 백과사전을 봤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백과사전식의 편찬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A, B, 자, 살펴볼게. 자, A는 진경산수화인데 정선이 그린 거지. 자, 정선의 바로 인왕제색도가 되겠어. 인왕제색도. B, 바로 이 그림은 자, 영통골 입구도가 되겠어. 원근법 확인할 수 있겠지? 강세왕의 그림. 그 다음에 자, 요 C, 자,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이 되겠어. 김홍도. 자, 이 무동이라고 하는 그림, 자, 서민들의 모습을 담았지. 자, 그 다음에 D, 자, 이건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다. 단오풍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다. 풍속화지. 자, 그 다음에 E, 자, 요건 이제 까치와 호랑이 민화가 되겠다. 민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F, 자, 요게 이제 그 김정희의 세안도가 되겠고, 19세기 문인화의 부활. 그 다음에 G, 자, 요거는 김정희의 추사체가 되겠다. 김정희의 추사체. 다양한 조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후기 문화유산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대사 끝나는 마당에 한마디 소감을 말씀드리면, 계획한 것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8월 중순쯤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잔기침이 거의 한 달가량 지속되더라고요. 기다려줬던 분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분들이 저희 괜찮으니까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려도 된다, 우리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원래는 더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위로의 말씀 때문에 제가 좀 더 늦어졌던 것도 있습니다만, 농담이고요. 자, 완벽하게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좀 열정 있는 모습으로 텐션을 높여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근대사 항우사 10미닛을 마쳤는데요. 이 항우사 10미닛은 저의 공무원 강의 10년의 노하우를 다 집대성한 것입니다. 올해 이 항우사 10미닛이 학생들의 복습에 정말 효과적인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회수는 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10만, 100만 이런 구독자, 그리고 조회, 이런 것들의 컨텐츠하고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죠. 정말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요, 100만 조회되어도 그런 조회된 것들이 재미로, 흥미로 잊혀지는 것보다는 저의 조회수가 더 훨씬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하기 위해, 정말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 내 꿈을 위해 제 유튜브 컨텐츠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회수 한 명 한 명이 결국에는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그 조회수가 합격자 수에 비례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회수도 더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조회수 하나하나에 일비일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일비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콘텐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점점 이 한국사에 대한 실력이 커진다라는 마음으로 이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콘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도 이 더욱더 특히 이 후반부로 갔을 때는 제가 기출을 좀 반영한 그러한 항우사 10미닛을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출도 잘 반영하여서 실제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